2025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영천시 작은 시골 마을. 저는 그곳 경로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64세 제약회사 그룹 회장 미망인 오영자. 강남 펜트하우스 67층을 떠나 4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은색 알약통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성이 약이다.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40년 전에 여기 약국에서 일했던 오영자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오영자? 혹시 그 며느리? 네. 김순례 할머니세요? 어머, 맞네. 영자 아니가.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이 오히려 제 손보다 따뜻했어요. 얼마만이고? 40년? 네, 40년 만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근데 너는 왜 이제 왔너? 죄송해요. 제가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다가오셨습니다. 너 참 좋은 며느리였는데. 항상 웃으면서 약 갖다 줬지. 밤에도 불러면 왔고. 4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알약통을 꼭 쥐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약회사 회장 미망인이 왜 40년 만에 시골로 돌아와 낡은 알약통을 붙들고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펜트하우스 67층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저와 딸 서연이는 마치 남처럼 냉랭한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건넨 사진 한 장.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든 채 약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성민이요. 저희 약국 배달 기사님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차가 찻잔 밖으로 조금 넘쳤죠.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갈색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배달 기사잖아. 대학도 안 나왔고 엄마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서연이의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 제가 시골 약국집 며느리였다는 것을. 그때 저도 대학을 못 나왔고 약사 자격증도 없었고 그저 남편을 도와 약 배달을 하던 평범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그건 달라. 시대가 달라.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요. 성민 오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달 기사라서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엄마는 변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옛날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밤새 약 배달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약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만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한 걸까요? 손가락으로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찻잔도, 이 테이블도, 이 집 전체도 모두 제 남편이 성공한 뒤에 얻은 것들이었죠. 40년 전 시골 약국집 2층 방에서 살던 제가 이렇게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나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시절은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국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고 손님 없을 때는 약 정리하고 저녁엔 시어머니 시중 들고 그런 날들이 행복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때가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룸을 지나 제일 안쪽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남편도 딸도 가사 도우미도 모르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칸. 오래된 손수건에 쌓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 녹슨 은색 알약통.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그 통이었습니다.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성이 약이다. 알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 대신 접혀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을까요? 10년? 아니, 어쩌면 20년도 더 됐을지 모릅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야, 내가 그려준 해와 달 그림 덕분에 동네 할머니들이 약을 안 까먹는단다. 오늘도 김씨 할머니가 고맙다고 떡을 가져오셨어. 너는 정말 약국집 며느리로 태어난 것 같구나.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일하잖니. 우리 며느리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알약 통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녹슨 표면을 적셨어요. 어머니. 저는 알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40년 전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 언제부터 잊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성공하고 돈이 생기고 서울로 올라오고 강남으로 이사 오고 제약회사 회장 미망인이 되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강남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었죠. 회장님, 댁 사모님은 어느 집안 출신이세요?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대구에서 한약방을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저는 그냥 시골 약국집 며느리였을 뿐인데 그 사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알약통을 다시 손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변했어요. 나는 정말 변한 걸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성민.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서연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일까? 배달기사. 대학도 안 나왔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바라본 건 처음 봤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인지.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알약통을 꺼내 들었어요. 정성이 약이다. 그래,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 청년이 진짜 정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약통을 꽉 쥔 채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성민 씨, 당신을 시험해 보겠어요. 과연 당신이 40년 전의 나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알약통 속에서 시어머니의 편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안경을 썼습니다. 평소 신던 명품 구두 대신 10년도 더 된 운동화를 신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4세 제약회사 회장 미망인 오영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독거노인처럼 보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지팡이 하나를 챙겼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만들었어요.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쉬라고 했고 택시를 타고 강북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내렸습니다. 5층짜리 낡은 연립주택,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죠.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진짜 노인이 된 것처럼 숨이 차올랐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잠시 쉬어야 했어요. 40년 전에는 이런 계단쯤이야.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 약국 시절 저도 이렇게 연립주택 계단을 오르내리며 약 배달을 했었죠. 무거운 약 봉지를 들고 5층까지 올라갔던 기억. 그때는 젊어서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빈손인데도 숨이 찹니다. 5층 꼭대기. 제가 미리 준비해둔 빈집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며놨죠. 낡은 가구들, 약봉지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일하는 약국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새봄 약국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저, 약 배달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약 이름도 말했죠. 고혈압약, 당뇨약. 실제로 제가 먹는 약들이었습니다. 5층이신데 계단 오르시기 괜찮으세요? 서연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 괜찮아요. 배달하시는 분이 올라와 주시면. 네, 걱정 마세요. 저희 배달 기사님이 잘 올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어요.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바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성민. 사진으로만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성민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 뒤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계단 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4층, 5층.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 배달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부정한 자세로 어르신, 약 배달 왔어요.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만큼은 따뜻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 빗속에 괜찮아요. 이런 날 외출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성민이 약 봉지를 건네줬습니다. 비닐봉지로 꼼꼼히 쌓여 있었어요. 비를 맞지 않도록. 얼마예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돈을 세는 척했어요.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돈이 10,000원이 모자라네. 일부러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니까요. 성민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다음에 달라고 할까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성민이 손을 저었어요. 다음에 주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약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르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성민이 제 손에 약을 꼭 쥐어줬습니다. 혹시 무거운 거 있으세요? 쓰레기나 뭐 그런 거. 아니, 괜찮아요. 혹시 다른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전구 나간 거나 문 삐걱거리는 거나. 성민이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구나. 성민이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준비해둔 캔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 괜찮아요. 비 맞고 왔잖아요. 감기 걸려요. 성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성민이 1층까지 내려가는 모습,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성민. 네, 사장님. 아, 그 VIP 고객님.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VIP 고객.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국에는 그런 고객들이 있죠. 한 번에 수백만 원어치 약을 사는 사람들. 약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고객들. 성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런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지금 막 5층 계단 올라갔다 온 곳이 있어서요. 거기 어르신한테 약 드시는 법 설명을 아직 못 드렸거든요. 성민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VIP 고객님께 10분만 기다려달라고. 네. 전화를 끄는 성민. 그는 잠시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멧을 벗었어요. 뭐 하는 거지? 성민이 다시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약 드시는 법 설명을 안 드렸네요. 성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거 먹어봐서 알아요. 그래도 확인해드리고 싶어서요. 성민이 약봉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하얀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이 노란 약은 저녁 식사 후에요. 절대 거꾸로 드시면 안 돼요. 천천히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속이 메스꺼우시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알겠죠?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르신. 성민이 자기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약이 떨어지거나 아프시면 2번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명함에는 세봄 약국 배달 한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24시간 연락 가능이라고 덧붙여져 있었어요. 정말 언제든 괜찮아요. 새벽이라도요. 그 말을 남기고 성민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성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을 헤치며 사라졌습니다. 아마 VIP 고객에게 가는 거겠죠. 10분 늦게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 손으로 쓴 그 글씨가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약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약봉지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해그림, 저녁 식사 후 마이너스 달 그림. 40년 전 제가 했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문맹 노인들을 위해 약봉지에 해와 달 그림을 그려줬던 것. 저는 그 약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청년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성민,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길 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어려운 시험을 해봐야겠어. 진짜 당신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다시 그 연립주택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성민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척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5층 방 안에 앉아 약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약이 떨어져서요. 배달 부탁드려요. 네, 어르신. 어디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죠. 주소를 말하고 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번에 와준 분이면 좋겠어요. 친절하시던데. 아, 성민 씨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약 배달 왔어요. 성민의 목소리. 문을 열었더니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저번 그 할머니시네요.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냈어. 약은 잘 드셨고요?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다행이다. 제가 그날 이후로 계속 걱정했거든요. 성민이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을 정확히 세서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성민이 돈을 받으며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미리 설정해둔 알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 커버가 분리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성민이 재빨리 주워 담아줬어요.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제가 끼워드릴게요. 성민이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성민. 네, 사장님. 약국장이었나 봅니다. 지금요? 아, 그 VIP 고객님. 성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전화를 끊은 성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급한 배달이 하나 더 생겨서요. 이거 빨리 끼워드리고 갈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성민이 서둘러 휴대폰을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애야. 네. 이 약. 이거 색깔이 저번이랑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민이 약을 확인했어요. 이상한데요. 약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성민. 어르신, 이거 혹시 처방전 있으세요? 응, 여기. 준비해둔 가짜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성민이 처방전과 약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약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처방전에는 A 성분인데 이건 B 성분이에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성민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약국에 전화해서 바꿔올게요. 그래도 당신 급한 거 있다며? 이게 더 급해요. 어르신 건강이 더 성민이 바로 약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인데요. 지금 제가 배달한 약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확인 좀 해주세요. 통화하는 동안 저는 성민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VIP 고객 때문에 재촉받고 있는데 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서 바꿔올게요. 전화를 끄는 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약국 갔다가 올게요. 20분이면 돼요. 그 VIP 고객은?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사과드리면 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네, 사장님. 아, 네. 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병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성민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명백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민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청년도 결국 가는구나. 나를 버리고,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약값은 제가 먼저 내놨고, 영수증이랑 약은 현관 앞에 놓고 갈게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밤에 약 때문에 불편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성민이 명함 뒷면에 다른 번호를 적었습니다. 제 어머니 번호예요. 어머니가 약 사셨거든요. 제가 병원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미 연락드렸어요. 어르신이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민이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국 가서 바른 약 받아서 저녁에 다시 올게요. 꼭요. 그 말을 남기고 성민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낯선 할머니를 돕는구나. 명함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사실 성민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약국장에게 부탁해서 꾸민 상황이었어요. 성민이 정말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성민은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어머니를 대신 세웠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3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성민이가 약 배달 드린 어르신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이 어머니예요. 성민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어르신, 약 때문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성민이가 처방전이랑 약 사진 보내줬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성민의 어머니는 정말로 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분이 잘못됐는지, 왜 위험한지, 대신 어떤 약을 드셔야 하는지. 성민이가 저녁 7시쯤 바른 약 가지고 갈 거예요. 그때까지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르신, 오늘 저녁 따뜻하게 드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가족은 대체 뭘까? 아들도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성민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손에는 새 약봉지를 들고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늦었죠? 괜찮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요? 아, 괜찮으세요. 검사 결과 큰 이상 없으셨어요. 성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도 날 잊지 않고 왔구나.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성민이 새 약봉지를 건네며 다시 한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해와 달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약국에서 실수한 거예요. 괜찮아. 당신이 확인해줘서 다행이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받으셨죠?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응. 내 어머니 참 좋은 분이더라.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약 사셨거든요. 퇴직하셨지만 아직도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세요. 너희 어머니도 이런 일 하셨구나.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배웠어요. 약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제 시어머니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성민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민, 당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도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명함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들의 명함, 어머니의 명함. 24시간 연락 가능. 그 글씨가 오래도록 제 눈에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서연이가 일하는 약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여기서는 약국 입구가 훤히 보였죠. 평범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약국을 관찰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약국 앞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서연이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성민이 오토바이에서 약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의 평소 모습은 어떨까? 2번의 테스트로는 부족했어요.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착한 척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약국 앞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성민이 바로 달려갔어요.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약국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자세히 보니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거였습니다. 서 있으면 할머니가 고개를 올려야 하니까 성민이 낮춰준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나도 그랬었는데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여기 앉아도 되겠소? 네, 앉으세요. 할머니가 카페 라떼를 주문하고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약국 쪽이었습니다. 저 약국 손님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 저기 단골이요. 5년 됐나? 그래요? 거기 어때요? 아주 좋지. 특히 저 젊은 친구. 할머니가 성민을 가리켰어요. 저 친구가 천사요, 천사. 왜요? 우리 영감이 치매 있어. 약 먹는 거를 자꾸 까먹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싸우곤 했거든. 근데 저 친구가 말이요. 네. 매일 아침 7시, 저녁 7시에 전화를 해줘. 할머니, 약 드셨어요? 하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자식들도 안 하는 걸 저 친구가 해주는 거요. 급여도 아닌디. 정말요? 그려. 그뿐이겠나. 한 번은 우리 영감이 밤에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고 그러는디 119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저 친구한테 전화했어. 할머니가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새벽 2시였어. 근데 20분 만에 달려왔어. 그것도 응급처치 방법 알려주고 병원까지 같이 가줬어. 그게 다음날 약국에서 혼났대. 근무 시간도 아닌디 나섰다고. 근데 저 친구가 뭐라고 했게?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대. 약국장한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자기 할머니가 약을 잘못 먹어서 돌아가셨대. 그때 자기가 어렸어서 약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나?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싶다고. 저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이요. 할머니가 카페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어디 있겠나? 저는 약국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휠체어 할머니를 밖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도와드렸습니다. 저 청년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아가씨, 괜찮아요? 옆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청년을 배달 기사라고 대학도 안 나왔다고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무시했구나. 하지만 저 청년은 40년 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쳤어요. 성민이 또 다른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은 식전에 드세요. 식후 아니에요. 아, 그래. 자꾸 까먹는디. 괜찮아요. 제가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메모지도 드릴게요, 여기. 성민이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 큰 글씨로 식전 식후를 써서 약봉지에 붙여줬습니다. 해와 달 그림. 제가 40년 전에 했던 바로 그 방법. 문맹 노인들을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던 그 방법을 저 청년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거지?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알약통을 꺼냈습니다. 정성이 약이다. 시어머니의 편지도 꺼내 읽었습니다. 영자야, 너는 약국집 며느리로 태어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약국집 며느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한성민 씨가 진짜 약국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7시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성민 오빠도 같이 가요. 엄마,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갈게. 꼭 갈게. 정말요?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그 사람. 성민 씨 얼굴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고마워요, 엄마. 서연아. 네, 엄마가 미안했어. 네,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도 모르고 전화 너머로 서연이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엄마가 할 말이 많아.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이제 당신을 제대로 봐야겠어요. 배달 기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알약통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제 이 알약통을 다시 꺼낼 시간인 것 같아요. 40년 전의 제 마음을 저녁 7시가 기다려졌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과연 제가 그 청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4시 서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성민 오빠 만난 게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일부러 그 약국에 지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민 오빠가 거기서 일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는데? 작년에 엄마 아는 김 이사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기억나세요? 응, 그때 병원에. 네. 그때 구급차에서 성민 오빠가 응급처치 해드렸거든요. 저 그때 봤어요. 성민 오빠가 김 이사님 어머니 손잡고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서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좋겠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김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느 약국 분이냐고. 그리고 그 약국에 약사 채용 공고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서연아, 6개월 기다렸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지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 잘했어. 내가 선택한 사람, 엄마가 믿을게. 정말요? 응.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너희 마음도 모르고. 엄마, 오늘 저녁 잘 준비하고 나갈게. 성민 씨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어.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서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았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40년 전 제가 가졌던 그 눈을 서연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4세의 제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오늘은 왠지 부끄러워 보였어요. 정성이 약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다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저는 드레스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위압적으로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격식이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가장 편안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마치 처음으로 사돈 어른을 뵙는 며느리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며느리였을 때의 그 떨림이었습니다. 40년 전, 시댁에 처음 갔을 때의 그 떨림. 엄마, 준비됐어요? 서연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갈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성민 오빠,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왜? 엄마 무서워하거든요.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서워할 만도 하지. 내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데.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연이가 예약했다고 했죠.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입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성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배달기사 유니폼만 입다가 정장을 입어서 그런가 봅니다. 성민이 우리를 보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오빠. 서연이가 밝게 인사하며 성민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떨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들어가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약한 자리는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저는 한쪽에 서연이와 성민이 마주보는 쪽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그래요. 제 대답이 너무 차가웠나요? 성민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지금 배달 기사 일을 하고 있지만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성민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성민 씨. 네.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 성민이 제게 줬던 바로 그 명함이었어요. 24시간 연락 가능이라고 손으로 쓴 그 명함. 이거 성민 씨가 쓴 거죠? 성민이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5층 연립주택 기억나세요? 순간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네, 제가 그 할머니였어요. 서연이도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것도. 저는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약봉지. 해와 달 그림이 그려진 그 약봉지. 이것도 성민 씨가 그려준 거죠?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이 잘못 나왔을 때 VIP 고객 놔두고 다시 와준 것도 성민 씨였고요. 어머님,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VIP 고객보다 저를 선택했어요? 왜 24시간 연락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해와 달 그림을 그려줬어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 성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 표지에는 아이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매들 약 주는 법 한성민. 이게 뭐예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김순자 할매 치매 있음. 해 그림 3개, 달 그림 2개. 두 번째 페이지. 박영희 할매 글 못 읽음. 빨간색 아침, 파란색 저녁.
세 번째 페이지. 이춘자 할매의 전화번호. 새벽에도 오케이. 페이지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손으로 넘기고 또 넘기고 5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는 손으로 직접 그린 해와 달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시골 약국 2층 방. 저도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약 주는 법 오영자. 시어머니께서 주신 그 노트는 어느 날 제가 직접 태워버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청년은 40년 전에 제가 버린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노트 언제부터 쓴 거예요? 아, 이거요? 5년 전부터요. 성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져서 50명이나. 네.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성민이 당황해서 서연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네,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버린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미자 할매 혼자 사심. 밤에 무서워하심. 가끔 저녁에 전화드림.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할매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마이너스 황진이, 비 내리는 고모령. 성민은 단순히 약만 배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있었어요. 성민 씨. 네, 어머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가족은 계세요. 근데 성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쁘시거든요. 자식들도 다들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드리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누군가 얘기 들어드리면 덜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매,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성민. 성민 씨, 이건 제 할머니예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약을 잘못 드셨어요. 식전 약을 식후에 드셨거든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셨고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늦었어요. 제가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제가 글을 읽을 줄 알았더라면. 성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저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 잡고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사람 도우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약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민에게 걸어가 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성민 씨. 어머님, 우리 서연이를 부탁해요. 성민이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잘할게요. 서연이도 일어나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50명의 이름, 50개의 이야기, 50번의 정성. 저는 그 노트를 보며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민 씨,
이 노트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노트를 펼쳐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그분들의 작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외로워하는 시간, 전화하면 좋아하는 시간.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성민 씨. 네. 이 노트,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세요? 제 이름도 여기 넣어주세요. 네. 저도 성민 씨가 돌봐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도 같이 할게요. 이 일, 정말요? 네.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버린 그 마음을. 저는 노트의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어요. 오영자 64세. 제약회사 창업주 미망인. 하지만 마음만은 40년 전 약국 며느리로 돌아가고 싶어함. 성민이 그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서연이가 일하는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장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딸의 일터를 구경하러 온 어머니처럼. 약국 앞에 성민의 오토바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 청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문득 들어가서 인사라도 할까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약국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약국 앞에서 쓰러진 환자들을 돌보던 그때의 기억.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보호자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지 마세요. 위험해요. 제가 보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약국에서 성민이 뛰어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성민이 즉시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저혈당 쇼크인 것 같아요. 당뇨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약국에 포도당 있죠? 성민이 약국 쪽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포도당을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요. 성민이 포도당을 받아 할아버지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조금씩만 드세요. 한편 서연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약국 앞이요. 네, 80대 남성 환자 저혈당 쇼크 추정.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렇게 빠르게 판단하다니. 할아버지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보여요? 성민이 할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성민이 자기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 몸에 덮어줬습니다. 추우시면 안 돼요. 체온 유지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 약국 안에서 약국장이 나왔습니다. 야, 한성민. 화난 목소리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VIP 고객 배달 안 가고. 성민이 고개를 들어 약국장을 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그게 내일이야? 119 불렀으면 됐잖아. 약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댁에서 전화 3번째야. 당장 안 가면 우리 약국 계약 끊긴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더 급합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약국장이 성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장 가. 안 그러면 너 오늘 잘릴 줄 알아. 저는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먼저 대답했어요. 사장님. 뭐? 죄송하지만 저 안 갑니다. 약국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뭐?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 약국장이 성민을 놓았습니다.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네. 당장 유니폼 벗어. 성민이 천천히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가 막으려 했지만 성민이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유니폼을 약국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중년 여성이 들것을 따라가며 성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약국 앞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성민이 벗은 유니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약국장이 약국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약국장이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화제약그룹. 오영자. 약국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영자? 네. 혹시 선화제약그룹 아세요? 그거. 우리 약국 본사 계열사. 제가 그 회사 창업주 미망인이에요. 약국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VIP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국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 씨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약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약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에서 계산으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한성민 씨, 다시 들어와요. 아까 말은 취소합니다. 약국장이 성민을 봤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약국장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한성민 씨,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없어요. 성민이 유니폼을 약국장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많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저와 서연이에게 왔어요. 서연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야, 오빠. 서연이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옳은 일 한 거야. 저도 성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성민 씨, 잘했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같이 이야기해요. 세 사람은 약국을 떠났습니다. 약국장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성민의 유니폼이 들려 있었죠.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 씨,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성민이 웃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잃어서. 서연이한테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서연이가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성민 씨,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 밑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독거노인 복약 관리 사회적 기업.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성민 씨가 하던 그 일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성민 씨가 센터장 해줄래요? 어머님, 급여는 지금보다 2배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인력, 차량 모두 지원할게요. 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민 씨와 함께.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40년 전에 제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펜트하우스 주방에 선지 얼마 만일까요? 40년 만에 다시 서본 주방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온갖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저는 가장 단순한 것들을 꺼냈어요. 감자, 당근, 양파, 돼지고기. 40년 전 시골 약국 2층 방에서 만들어 먹던 그 재료들이었습니다. 감자를 깎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나?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인데 지금은 어색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감자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던 모습. 영자야, 감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마음을 담아야 해. 마음을요? 그래.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어. 당근을 썰었습니다. 양파도 썰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다시 이 일을 하네요. 40년 만에 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서연이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요리 중이야. 와, 진짜 하시네. 저 태어나서 엄마 요리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집에서 요리를 안 했었지. 괜찮아요. 오늘이 첫날이면 되죠. 서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고마워요. 성민 오빠 받아줘서. 고맙긴. 내가 늦게 깨달은 거지. 감자를 넣고 볶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약국 앞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뭐가? 약국장님한테 하신 말씀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엄마예요.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엄마. 저는 요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왜요? 너한테 조건부 사랑을 준 것 같아서. 서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만 사랑해줄 것 같은 느낌 줬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거야.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서연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성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엄마가 틀렸어.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민이 왔나 봅니다. 내가 문 열게요. 서연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요. 이거 드릴게요. 성민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흰색 백합이었어요. 고마워요. 예쁘네요. 꽃다발을 받아 꽃병에 꽂았습니다. 음식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주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감자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40년 전에 자주 만들던 음식들이었어요. 식탁에 차렸습니다. 와, 맛있겠다. 서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아니에요? 응, 내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성민이 감자조림을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맛없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성민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그래. 네. 이 단맛이 설탕이 아니라 사과를 갈아 넣으신 거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설탕보다 몸에 좋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성민의 할머니도 같은 방법을 쓰셨다니. 그리고 이 된장찌개도 멸치 육수죠? 맞아요. 다시다 안 쓰시는구나. 할머니랑 똑같으세요.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식사를 하면서 성민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왜? 자신 없어요? 아니요. 너무 큰일인 것 같아서요. 성민 씨,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성민 씨는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50명을 돌봤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민 씨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뭔데요? 성민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 50명의 이름이 적힌 그 노트였어요. 이분들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 약 관리 어려우신 분 계시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역시 성민 씨.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좋은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퍼져나가는 거다고. 성민의 할머니. 그분도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나 봅니다. 성민 씨 할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성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남 도우면서 사셨어요. 동네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밤새 간호하시고 밥 없는 집 있으면 당신 것 나눠주시고 그러다 정작 당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죠. 약도 제때 못 드시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성민 씨, 저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성민 씨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성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알약통? 정성이 약이다.
성민 씨. 네. 이거 줄게요. 저는 알약통을 성민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40년 전 제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알약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이제 성민 씨 거예요. 저는 알약통을 성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성이 약이다.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성민 씨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알약통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민이 알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편지요? 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나중에 혼자 읽어보세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 네. 저도 하나 써서 넣을게요. 성민 씨한테 주고 싶은 말. 어머님, 지금 쓸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우리 서연이의 남편이 되어 있겠지. 40년 전 나는 시골 약국집 며느리로 시작했어.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지. 하지만 돈과 명예를 얻으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내가 다시 일깨워줬어. 정성이 무엇인지. 이 알약통을 너에게 물려준다. 40년 전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탁 하나 할게. 절대 잃어버리지 마. 이 마음을. 돈이 많아지고 성공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그게 진짜 약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어머니가 편지를 접어 알약통 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성민이 알약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불빛들 아래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40년 만에 저는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정성이 약이라는 것을. 2025년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강북의 한 동네 약국 앞. 저는 흰색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세봄 약국 자원봉사자 오영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입어본 약국 가운이었습니다. 옆에는 성민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응. 떨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국 봉사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복약 상담과 가정 방문 서비스. 성민이 혼자 하던 일을 이제 제가 함께 하기로 한 거였죠. 첫 번째 어르신 곧 오실 거예요. 누구신데? 김순자 할머니세요. 80세, 혼자 사세요. 성민이 태블릿으로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고혈압, 당뇨 있으시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셔서 약을 자주 까먹으세요. 그렇구나.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성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민이구나.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함께 하세요. 인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영자라고 해요. 어머, 젊은 사람이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64예요. 에이, 그래도 나보다 한참 어리지.
우리는 약국 안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약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할머니, 이 하얀 약은 아침에 드셨어요? 아, 그거 먹었나? 까먹었네. 괜찮아요. 제가 달력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달력을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요일별로 먹어야 할 약을 표시한 달력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스티커 붙이면서 드시면 돼요. 어머, 이게 뭐고? 약 드실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오, 좋은데?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에 해와 달 그림도 그려드렸어요. 이 해 그림 있는 건 아침, 달 그림 있는 건 저녁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아가씨, 왜 이런 봉사를 하노?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 네. 40년 전에. 허허, 그럼 나보다 선배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고맙다. 둘 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셨습니다. 성민이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네. 할머니 표정 보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다행이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이 따뜻함. 아, 이거였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게. 오후 2시. 오늘 마지막 상담이 끝났습니다. 성민과 저는 약국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에요. 근데 성민 씨. 네. 다음 주부터는 가정 방문도 같이 갈래요. 정말요? 응. 집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며?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죠. 성민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어머님 덕분에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성민 씨한테 배우는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첫날?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 네. 엄마, 이번 주말에 성민 오빠랑 결혼 날짜 정하려고요.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성민 씨. 네. 결혼 날짜는 정했어요? 아, 그게 서연이랑 상의 중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결혼하고도 이 봉사활동은 계속해줘요. 둘이.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할 거예요. 좋아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정성이 약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약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거였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정성. 그게 진짜 약이었어요. 2025년 5월 10일, 서연이와 성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객들도 있었죠. 성민이 5년 동안 돌봐왔던 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오셨어요. 성민이 축하한다.
우리 성민이 장가가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축하 속에서 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민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이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한성민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 성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편지 읽었어요. 그래, 정말 감동이었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주신 그 마음. 성민 씨, 저는 성민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서연이를 사랑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2025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저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어요. 성민과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세요? 응, 좀. 괜찮으실 거예요. 차가 경로당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알약통 하나. 정성이 약이다. 아니, 이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 하나는 성민이 새로 만든 것.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 40년 전에 여기 약국에서 일했던 오영자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오영자? 혹시 그 며느리? 네. 김순례 할머니세요? 어머, 맞네. 영자 아니가.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이 오히려 제 손보다 따뜻했어요. 얼마 만이고? 40년? 네, 40년 만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근데 너는 왜 이제 왔너? 죄송해요. 제가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다가오셨습니다. 너 참 좋은 며느리였는데. 항상 웃으면서 약 갖다 줬지. 밤에도 불러면 왔고. 4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민과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누구고? 저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약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 서연이고요. 어머, 잘생겼네. 할머니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약 배달하고 복약 상담도 해드리고 무료로요. 정말이가? 네. 그리고 이분이 성민이 저를 가리켰어요. 제 어머니예요. 40년 전에 여기서 약국 일하셨던 분이에요. 오, 그 며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네. 그렇죠, 할머니. 저는 알약통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40년 전처럼. 고맙다, 고맙다.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로당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할아버지들을 맡고 저와 서연이가 할머니들을 맡았어요. 약봉지마다 해와 달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력을 만들어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했던 바로 그 일들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님, 피곤하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신 거라는 것을.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알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성이 약이다. 그 글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성민도 자기 알약통을 꺼냈어요. 2개의 알약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 하나가 된 마음. 어머님,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성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 알약통을 가리켰어요. 정성, 그게 제일 큰 약이야. 네, 어머님. 서연이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빠, 할머니들이 저녁같이 먹자고 하세요. 그래, 간다. 우리는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어서 앉아라.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도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네,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웃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약은 알약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을. 알약통이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 다음 세대로 이어진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약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4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찾은 정성. 여러분 곁에도 이런 정성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